안녕하십니까. 오늘 분석에서는 알트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 잠잠한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막강한 영향력이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4,600억 달러.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최근 알트코인 시장에서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가치입니다. 단 며칠 만에 우리 돈으로 약 600조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거죠. 차트를 보시면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뺀 전체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4,600억 달러에서 순식간에 1조 달러까지 무너졌습니다. 무려 31.5%에 달하는 폭락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왜 투자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본격적인 알트 시즌은 오지 않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알트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가 왜 이렇게 얼어붙었는지 그 원인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인데요. 2024년 12월만 해도 87까지 치솟으면서 이제 곧 알트코인 랠리가 오나 싶었는데 불과 2달 만에 36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참고로 이 지수가 50 아래라는 건 시장의 주인공이 알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알트코인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비트코인이 기관 자금을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우리가 도미넌스라고 부르는 게 무려 62%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1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요. 불과 2달 전과 비교해도 정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62%라는 점유율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요. 시장에 새로운 돈이 100만 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중 62만 원은 오로지 비트코인 하나를 사는 데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수천 개가 넘는 알트코인들이 고작 38만 원을 두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된 거죠.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사서 보관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이 ETF 덕분에 그냥 주식 사듯이 아주 쉽고 간편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에 몰린 자금, 즉 운용자산 규모가 이미 1,2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기관 자금이 얼마나 거대하게 그리고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기관들의 관심이 다른 알트코인으로 아예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선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솔라나 ETF 쪽으로도 꽤 큰 자금이 들어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자금 흐름 역시 비트코인이 만들어 놓은 ETF라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알트코인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 쪽으로만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과거 우리가 알던 시장의 순환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오르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대형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엔 중소형 알트코인으로 차례차례 퍼져나가는 이런 자금 순환 공식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기관들이 ETF를 통해 사들인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 쥐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비트코인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알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갈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펌프펀 같은 플랫폼들인데요. 누구나 아주 쉽게 토큰을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는 곳이죠. 시장 분석가인 마일스 도이처는 바로 이런 플랫폼들이 알트코인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고까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알트코인 랠리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개인들의 단기 투기 자금이 전부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료들이 그걸 뒷받침합니다. 왼쪽은 솔라나 내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 비중, 오른쪽은 전체 시장 점유율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갔을 그 투기성 자금들이 지금은 유동성도 거의 없는 수많은 신생 토큰들로 잘게 쪼개져서 흩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 시장 전체가 파편화되고 힘을 한데 모으는 통합된 랠리가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알트코인 시장의 미래는 이대로 계속 암울하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래에셋 보고서에서는 2026년에 기대해볼 만한 몇 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꼽은 2026년의 3대 순풍은 이렇습니다.
첫째, 연기금 같은 거대 자금의 유입. 둘째, 명확한 규제 확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미국 연준의 정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약 현실이 된다면 이건 정말 시장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인 401k 자금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 CLRT 법안 같은 게 통과돼서 우리가 아는 일반 은행들이 직접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면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여기에 연준까지 시장 유동성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쓴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돈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알트코인 시장은 지금 심각한 자금 가뭄으로 정체 상태입니다. 둘째, 그 이유는 기관 투자 자금을 등에 업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의 모든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셋째, 이로 인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순환되던 과거의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지만 넷째, 2026년에는 이 시장 구조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의 룰을 새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목격했던 그 뜨거웠던 알트 시즌은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투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항상 따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깊이 있는 시장 분석,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